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앞서 2부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판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어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뭐 법리상으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히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2년 7개월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네. 사안에 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원칙적인 판결을 했다. 그 판결은 환영한다. 예,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김민석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판단까지 했다. 그다음에 이건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평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 비해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자체는 뭐 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다툼의 여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1심에서 오래 걸렸던 이유는 피고인 측에서 법리적인 다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사안 자체는 단순한 사안이고요. 이것을 법리적으로 의견 표명이냐, 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냐, 네. 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까지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이제 633 원칙 공직선거법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강조했었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또 정치적으로 막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자제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다 승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록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피고인인 사건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런 최소한의 이 사법권 존중의 그런 자세는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 이제 과정에서 소부로 배당됐던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이제 끌어올렸고요. 심리 네네. 2번 하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 주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제 대선이 열리는 상황에서 신속한 결론과 함께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결론을 내림으로써 네. 다른 이견을 남기지 않겠다. 예, 그런 대법원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고 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면 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는 증거관계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다 방송으로 나왔던 발언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원 합의체에서 그런 법리적 판단만 하면 충분한 사건이니까 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너무 뭐 졸속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1심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인데요. 이제 이게 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었더니 이제 다시 파기 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 환송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일 전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문제는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당연히 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상고가 이루어져서 거기까지 판결이 돼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죠. 가능하겠느냐 대선 전에 불가능한 예,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했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 심급 구조상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하급심은 다 기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사실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인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6월 3일 대선 전까지 어떤 대법원까지의 확정 판결을 기대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 네네. 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환송이 되면 아마 원래 그 2심을 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을 할 것인데 그렇죠. 예. 이미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기도 하고 결론이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신속하게 판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한 2주 정도의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면 네. 지금 대법원의 의지를 감안했을 때 뭐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반응으로 봤을 때 이제 또 당연히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또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은 대선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한번 좀 두 개의 가정을 먼저 하고 질문을 좀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6월 3일 전에 대법원의 그 확정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1차 가정. 네,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는 2차 가정을 네네. 해놓고 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심리가 계속돼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중단되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가지고 굉장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87년도에 지금 헌법을 만들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통과시키고 할 때 아무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거는 전제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상에는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제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문헌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을 뿐이지 네.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예.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소추와 재판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헌상으로는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벌써부터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받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인용을 해서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이제 후보 대통령 된다면 네. 대통령 쪽에서 예.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법관, 재판부를 또 공격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회의 구조상 민주당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재판관을 또 탄핵할 가능성도 많다. 저는 그런 우려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법관 탄핵? 네네. 아무튼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네. 사전에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들이 각자 알아서 재판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재판관도 있겠지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하는 재판부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재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했을 때는 그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국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근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들어가서 헌재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그런데 보세요?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 행정부 내부의 어떤 권한쟁의라든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이 사법 절차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있어가지고 재판의 당부당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니까 역시 또 네네.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뭐 네. 누가 헌법 소원을 또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느냐 네. 하는 문제가 남지만 예. 여전히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당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해석이라는 이유로 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그런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또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좀 넘어가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사퇴 선언을 했고요. 오늘 네. 0시부로 일단 이제 총리직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이라고 붙여야 될 건데 오늘 네네.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뭐 평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누구나 뭐 공무담임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께서 아마 그동안 오랜 공직 경험 그리고 또 최근의 국정 혼란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본인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대선에 뛰어들겠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어차피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신 상황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우파 진영의 후보로서 단일화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예. 이제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와 정말 겨룰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그 판결이 3시에 있었고 어제 그 네. 한덕수 총리의 사퇴 선언이 4시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 여론 쪽에서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출마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대략 5월 1일, 2일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다 보도가 됐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준비한 스케줄대로 진행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대법원의 그 전원 합의체 선고가 좀 사실은 갑작스럽게 잡혔어요. 네. 그게 이제 어제 선고를 했는데 3일 전에 그러니까 선고 이틀 전에 언론에 공지가 된 사안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짜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어저께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선고를 하는 바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뉴스가 오히려 좀 작아진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묻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최성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그 소추안 그 표결이 진행이 되다가 일단 그 투표 불성리까지 이제 결국은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이제 법사위원이었는데요. 네네. 원래 아무런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밤 8시 반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거든요. 예.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던 것을 이제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의 조사를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탄핵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도 이제 다 했고요. 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탄핵 의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어제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고 난 직후에 네. 이거 갑자기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뭐 저희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 아니냐.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본회의로 이게 넘어왔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스스로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예. 표결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대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중요한 정부의 그 자원을 네네. 그렇게 한 정파적인 의견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말 이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스스로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